이 오버워치 캐릭터 중에 시달뜨기 없이 이게 저기 무슨 무기 체제 기능이 많은 게 있어요. 그거 다 쓰려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야. 한 가지 무기를 먼저 마스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자, 메인은 주 무기가 뭐예요? 냉형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냉형에 대해서 이 냉형이 엄청나게 써요. 근데 냉형이 뭐야? 근거리예요. 그리고 메이가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예전엔 얘가 200이었나? 얘가 그래도 250이에요. 250이면 200 P200짜리라고 1대1로 붙으면 어떻게 해요? 어지간하면 안 져요. 실력 차이가 월등히 이게 차이 나죠. 근거리형. 이 10m 안에 근거리에서 200짜리라고 붙잖아요. P200짜리 붙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안 져요. 자, 왜 그냐? 중간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얼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전투 능력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지?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쏘고 있죠? 자, 어떻게, 얼죠? 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얼음땡 돼. 전투 불능 상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얼음땡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웨이를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 이게 어떻게 해요? 얼음땡 시켜놓고 대가리에다 헤드샷을 딱 때려서 죽이는 경우가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냉염을 썼으면 끝까지 냉염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어떻게 냉염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계속 냉염을 해서 죽여야 돼요. 자, 생각을 해봐. 냉염하고 얼음땡 했는데 이걸 해봐. 자, 이게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 웨이를. 마지막 헤드샷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잘못하면 그 사이에 얼음이 풀려서 내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얼음 땡 하고도 어떻게 계속 냉염으로 죽여버려야 돼. 이거 메이 쓰는 분 중에 요런 분들 많아. 얼음 땡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헤드샷으로 이렇게 죽이는 애들 있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냉염으로 해가지고 얼음 땡 해도 계속 쏴서 죽여야 돼. 이렇게 죽여야 돼. 옛날 어떤 프로게이머가 얼음땡하고 마지막 쏘는 게 한다니까 메이의 공략집이 그렇게 되버려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자, 봐봐요. 여러분만도 비효율적이잖아. 한 번 얼음땡 했으면 계속 얼음땡을 죽여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보통 이게 저 같은 게 하여튼 보통 2대3이나 2대1이나 3대1 상황에 메인을 많이 쳐가지고 그럼 3대1에서 2대1에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근거리에서 이게 냉염들의 특징이야. 자, 이게 냉염의 이게 두 번째 장점을 냉염을 대해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냉염은 얼어요. 자, 얼면 어떻게 해요? 한 명만 얼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명도 얼릴 수 있어요. 저는 세 명도 얼려요. 제가 예전 메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 명을 동시에 얼려요. 저는 이제 이게 초고수의 영역이라서 그런데, 자, 여기가 자, 메이를 동시에 3명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3명까지 올려요. 동시에. 요걸 해서 동시에 3명을 올려요. 예전에 제 거 메이 영상을 보면 제가 동시에 3명을 올려 죽이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2명을 제가 동시에 올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자, 얘를 올리면서 자, 2명이 동시에 얼죠? 자, 보셨죠? 자, 2명이 동시에 얼죠? 자, 냉염을 정면으로 이렇게 하면 얘밖에 안 넣어. 그죠? 뒤에는 안 넣어. 근데 어떻게 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냉염을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몸통에다 얘다 박으면 얘밖에 안 넣어. 그죠? 제까지도 줄까요? 야, 잠깐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메이의 최고의 장점이야. 3명까지도 동시에 얼릴 수 있어요. 2명은 쉬워요. 2명은 여러분들이 숙달되면 2명을 동시에 얼릴 수가 있어요. 근데 3명은 초고수의 영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2명을 동시에 얼리는 그 레벨에 올라왔을 때 3명을 동시에 얼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제 게임하는 거 보면 3명을 동시에 얼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자, 보면 자, 한 명만 얼릴게요. 자, 중첩이 돼 있는데 중첩이 돼 있어요. 저기. 자, 여기 몸통 중앙에다가 얼릴게요. 그럼 얘밖에 안 날아요. 그죠? 얘밖에 안 날아요. 자, 얘는 어떻게 해요? 멀쩡하죠? 자, 그죠?
자, 근데 메이가 어떻게 해요? 두 명을 제가 얼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고수의 영역이야. 두 명을 동시에 얼리는 게. 세 명을 동시에 얼리는 그건 초고수. 자, 일반 메이는 이게 한 명밖에 못 얼려. 보통.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두 명을 얼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메이를. 두 명을 얼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두 명이 동시에 얼고 있죠? 그래, 두 명이 동시에 얼죠? 이게 냉염이, 이게 염이기 때문에 퍼져요, 옆으로. 그러면 에임을 몸통 중앙에다 하면 한 명밖에 안 받아. 근데 어떻게 해요? 얘는 얼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만 스쳐도 어떻게 해요? 데미지가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캐릭터들은 에임을 몸통에다 정확히 박아야 하는데 얘의 무기 체제는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짝만 걸쳐도 되게. 자, 보면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자, 냉염을 이 정도 거리면 안 얼죠? 자, 조금씩 옆으로 할게요. 자, 살짝 걸치니까 어떻게 얼죠? 얼어죽죠? 근데 어떻게 해요? 데미지는 똑같아요. 왜? 냉염 기능이기 때문에 얼리기 때문에 가운데에 맞추나 살짝 저기 스쳐도 데미지는 똑같아. 자, 잘 보세요. 자, 요거를 먼저 저기 메이의 이게 특성을 알아야 돼.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여기서 살살살살 옆으로 갔으니까 어느 순간 가면 어떻게 해요? 살짝 얼려. 이 저짐이에요. 자, 이 지점을 맞아. 자, 보면 에임이 보면 어떻게 해요? 에임이 여기에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저기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정통에 맞은 거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데미지를 입어요. 이게 메이의 장점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3명까지도 동시에 얼릴 수가 있어요. 자, 메이를 여기서부터 얘를 한번 왼쪽으로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에임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얘가 얼어 죽죠? 봐봐요. 자, 에임이 여기 있죠? 자, 에임이 분명히 여기 있어. 다른 캐릭터는 에임이 여기 있으면 절대로 안 맞아요. 그죠? 이게 메이만의 이게 특별한 이게 능력이야. 그 메이의 특별한 능력을 살려야 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감을 이번 적해야 돼. 자, 이 거리에서는 안 돼. 자, 어느 순간에서 가면 조금씩 이제 움직게 힘을. 이 정도 가면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해. 얼죠? 자, 에임은 분명히 여기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얘는 여기 있어.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죠? 다른 캐릭터는 이거 안 맞아. 이거 불발탄이야. 근데 어떻게 얘는 메인은 어떻게 맞아요. 이게 약간 화염방사기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버워치 캐릭터 중에 화염방사기가 없네. 이게 약간 화염방사기 원리. 화염방사기를 한번 팍 쏘면 정확히 타겟을 할 필요 없어. 이거 확 퍼지기 때문에 다 옆에 있는 애들 다 퍼져가 다 죽어. 화염방사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년에. 근데 오버워치는 화염방사기 쓰는 캐릭터가 없어서 그런데 비슷한 원리야. 이게 화염방사기의 원리하고 비슷해. 화염방사는 어떻게 해요? 정확히 적을 조준할 거죠. 그 적이 있는 데를 갖다 확 하면 화염방사기 다 불타 튀죠. 그러면 화염방사기 쏘면 한 명만 맞냐? 화염방사기는 어떻게 하냐면 보때 한 소대 병력이 벙커에 숨어 있잖아요. 한 소대 병력을 전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많이 써요. 이게 화염방사기 요즘은 잘 안 써요. 위험하고 더터 많이 써요. 옛날에 화염방사기 하면 이런 옛날에 베트남전에서 화염방사기를 많이 써요. 빼트콩들이 보통 이게 땅굴 같은데 막 들어가. 그럼 거기다 어떻게 화염방사기 딱 집어넣고 확 불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굴 타가서 화염방사기 화염 같은 확 타고 들어가서 베트콩들을 다 태워 죽여요. 콩을 다 태워 죽여버려요. 역사적으로 화염방사기가 최고의 이게 좀 잔인하게 많이 쓴 게 베트남전이야. 베트남전이 유명해요. 베트남 미군 애들은 등치가 크고 베트콩 애들은 등치가 작어. 그러니까 베트콩 애들이 토끼굴 같은 거 땅굴을 이렇게 미로처럼 파놔. 그리고 이쪽을 갔다 저쪽을 갔다 해, 얘네들이. 근데 굴이 어떻게 해요? 쬐만해.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몸집이 작아요. 미군은 몸집이 크죠. 그럼 미군은 거기를 못 들어가, 몸집이 커서. 근데 베트콩 애들은 거기를 갈 수 있어. 몸집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미군 애들이 막 베트콩 애들이 여기서 떴다 저기서 떴다 막 이게 저기 토끼굴 파가지고 왔다 가니까 나중에 미군 애들이 얘들을 잡기 위해서 화염방사기를 갖다가 화염방사기를 잡는데 베트콩 잡는데 최고라 해요. 어떡하냐? 얘네들이 이제 저기 토끼굴로 쑥 도망가. 그러면 미군들이 못 쫓아가. 그거 등치가 커서. 그럼 어때요? 거기다 화염방사기 대고 확 불어버려. 그럼 화염방사기가 굴 따라서 싹 들어가면 어때요? 베트콩들이 어떻게 다 타 죽어요. 이게 화염방사기 원리예요. 염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화염 방사기가 없고, 화염 방사기 하나 좀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은데, 이게 화염 방사기의 원리하고 똑같아. 이게 냉염의 원리야. 한번 꼽을까요?